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네이버 증권을 이리저리 보다 보면 많이 본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뉴스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첨보라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마법의 가루를 주가 70% 급등한 첨보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뉴스를 오늘 많은 투자자들이 봤다는 뜻이죠. 첨보를 이미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첨보를 매수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오늘 나온 이런 뉴스를 보고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은 네이버 증권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개별 종목을 따라서 매수해도 수익이 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목 뉴스를 보는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종목이 지금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첨보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다라는 뉴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증시의 상승과 하락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 증시가 상승하는 시기에 나온 이런 뉴스의 종목은 시장 전체가 상승하니까 함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 나온 종목은 시장이 하락하니까 함께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특히 올해 코로나 폭락장 이후 4월부터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종목이든 뉴스가 나왔다면 계속 지금까지 상승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이나 기대보다는 그냥 전체 주식시장이 함께 상승하고 하락하는 가운데 진짜 종목의 숨은 그 힘이 이제 빛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좋은 종목은 미리 살펴봤다가 증시 상승기를 통해 수익의 극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었을 때 국내 증시 조정장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 조정장을 전후에서 나온 뉴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락장부터 살펴봅시다. 지난 8월 14일, 13일에 음봉이 나왔고 14일부터 이렇게 하락장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 시기에 나온 종목, 요 하락장 때 뉴스가 새로 나왔던 그런 종목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을까요? 먼저 한전에 대한 뉴스입니다. 한전에 대한 뉴스가 8월 9일에 나왔습니다. 아직 큰 하락장이 나오기 직전의 뉴스죠. 하락장은 8월 14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제목은 한전 2분기에도 웃을까 전기요금 체계 개편 다시 수면 위로라는 그런 제목의 뉴스입니다. 한전의 주가는 2016년 고점을 찍고 17년까지 엄청나게 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올해까지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긴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2016년 요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라면 지금 반토막 반의 반토막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한전이 계속 하락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때문이죠. 2016년도 실적 영업이익 고점을 찍은 이후 17년도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고 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다만 올해는 국제 유가가 1분기부터 크게 낮아지면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흑자, 2분기도 흑자, 3분기도 흑자가 예상이 되죠. 다만 국제 유가가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폭은 1, 2분기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2017년도 수준인 3조 9천억 원 정도의 흑자가 올해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는 한전의 주가는 45,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21,000원 정도니까 대략 한 2배 정도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죠. 아무튼 한전에 대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전에 대한 뉴스는 8월 9일에 나왔습니다. 그 8월 9일은 주말이었죠. 주말간에 한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월요일날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온 이후에 8월 11일 화요일에 7.9%짜리 큰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체 시황은 8월 14일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한전도 함께 하락을 했지만 아무튼 한전에 대한 그 뉴스가 이제 많이 본 뉴스에 나온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 하락을 했지만
눌림목 이후 오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YMT입니다. 무선 이어폰이 뜨자 YMT 쑥쑥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8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8월 14일부터 본격적인 하락 시기이니까 그 전에 나온 뉴스죠. 뉴스 내용은 PCB 기판 처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도금액을 국산화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중이고 글로벌 10개의 제한된 업체만 진출한 그런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뉴스죠. 그래서 차트를 살펴보면 뉴스가 나온 시점이 8월 10일이죠. 8월 10일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본 겁니다. 이날 주가는 6.6% 장대 양봉으로 크게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후 하루 이틀 정도는 요 샀을 때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이 이렇게 장시초가 또는 장중 고점이 이렇게 나왔지만 YMT도 14일부터 이렇게 전체 증시 시황과 똑같이 조정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큰 하락장이 나온 이후에 아직 전고점, 이때 요 뉴스 나온 시점까지 만회하는 것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 YMT는 지난 3월 이후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큰 상승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요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뉴스 이후 주식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YMT는 이제 하락을 만회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8월 11일에는 KB금융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KB금융이라 쓰고 리딩뱅크라 읽는다 라는 제목인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추천 종목입니다. 올해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고 우리나라는 동일 보유 지분이 이제 10% 제한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나 기관 같은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은행주 매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여부가 주가 상승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의 차트를 보면 마침 8월 초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월 11일 이때가 뉴스가 나온 날인데 이날 KB금융의 주가는 4%가 넘게 상승을 했고 이후에 또 4% 그리고 2.85% 정도 이틀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4일부터 이렇게 전체 국내 증시 조정장에 따라서 KB금융도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최초 뉴스가 나온 시점보다 아무튼 더 낮은 가격입니다. 이때 8월 10일 날 최초 뉴스가 나왔고 지금 오늘 주가는 37,000원이니까 뉴스 때보다는 더 낮은 시점이죠. 하지만 조금 긴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20일 이평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전체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던 8월 14일자 뉴스입니다. NC소프트 2분기 부진에도 하반기 신작 등 성장 기대감이라는 제목입니다. NC소프트의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 1분기 대비해서는 35%가 줄어든 2,090억 원입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2,34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2분기보다는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리니지 M의 광전사 업데이트가 있었고 8월 28일에 리니지 2M의 공성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콘텐츠 때문에 매출이 계속 이제 더 늘어날 거라는 이유죠. 그리고 대만에도 진출을 하고 PC 콘솔 게임 그리고 아이온2 출시 등 향후 성장성을 가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요 8월 14일에 NC소프트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14일 이후 조정장에서 하락이 나왔고 오늘 NC소프트는 83만 2천원입니다. 대략 6%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NC소프트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거나 리니지 2M과 리니지 M의 매출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게임을 보면 1등과 3등이 NC소프트의 리니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현질을 하면서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NC소프트는 돈을 계속 벌겠지만
실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는 전체 증시 분위기를 많이 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증시 분위기와 함께 개별 종목의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국내 증시를 보면 8월 3일 이때부터 13일까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도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시기에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 그 힌트가 바로 많이 본 종목에 나온 앞으로 성장할 거란 그런 뉴스들이죠. 그러면 8월 3일 날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7월 말부터 나왔던 종목 뉴스를 살펴봅시다. 7월 29일에 이노메트리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작전주 같은 개미 꼬시기 같은 뉴스이긴 한데 아무튼 7월 29일에 이노메트리를 SK가 인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루머가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와서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던 7월 29일 이노메트리의 종가를 보면 29,900원입니다. 이 종가에 안 사고 요 고점에 샀을 수도 있고 요 시초가에 샀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평균을 종가로 29,900원으로 본다면 이노메트리의 이런 뉴스를 보고 여기에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었던 세력이 이제 이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던 어쨌거나 주가 상승이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일 만에 이날 상한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땅 때리고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죠. 요 4일 동안에 이노메트리의 주가는 45%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요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그래서 다시 오늘 주가를 보면 21,600원 요때 아마 샀던 사람들이랑 뉴스 나왔던 그 날이랑 이제 비슷한 주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상승기에 적당히 수익을 내고 바로 나왔어야 하는 그런 종목이고 뉴스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SK가 정말로 인수를 할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아까 봤던 그 뉴스만으로 요 호재가 여기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월 30일이 되자 JSND라는 종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라고 KTB 투자증권에서 이런 실적 보고서를 냈는데 3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4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라는 전망입니다. JSND의 주가를 뉴스가 나왔던 7월 30일 주가는 6,460원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 이날 8월 4일에 최고가 8,760원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하락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20일 이평선을 타고 다시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이때만 두고 보면 3일 만에 한 35% 정도 급등한 상황이고 이게 세력인지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서 상승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단기 급등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잡주나 작전주 같은 이런 작은 종목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코스피 거래소 중형주인 DB하이텍에 대한 뉴스가 7월 31일에 있었습니다. 7월 31일 이후 DB하이텍의 주가는 이렇게 밀렸습니다. 8월 12일 양봉 이후 급등이 나오면서 8월 19일 최고가 38,600원을 찍었습니다. 뉴스가 나왔던 날의 주가가 34,000원이었으니까 보름 만에 12% 정도 상승한 겁니다. 최근에 요 조정장이 끝났어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종가가 35,550원이니까 이때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여기에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주가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살펴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조건이 두 가지가 맞추어진다면 단기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방금 이제 사례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뉴스에서 이제 향후 실적이 이 기업이 더 증가할 거다, 더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국내 증시 전체 분위기가 상승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갑자기 국내 증시 전체가 이제 하락을 한다 하면 이런 종목들도 버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국내 증시 전체가 이제 상승을 한다 하면
이런 종목들에서 단기간 큰 급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적당히 올랐다면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다가 다시 생각하고 뭐 좋은 종목, 다른 종목을 뭐 찾아보는 게 좋겠죠. 오늘은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따라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식의 100%는 없지만 재밌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